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의 심층 분석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세계 10대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인도,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지구촌 뉴스의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선점하며 세계 경제의 패턴을 형성하는 나라들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바이에른 그룹이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과의 공동 연구로 조사된 2022년 현재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는 4개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7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각종 동영상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고 그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요. 문명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근면하고 담대하며 성실한 사람들, 스피디하고 다이내믹한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가진 민족, 산업화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국가, 2030년 이전에 남북 통일을 이루고 2050년 전으로 미국 다음에 강대국이 되며 국토는 만주와 몽고까지 확장되고 일본은 식민지가 된다는 등 참으로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예언들입니다. 종건당 제약회사의 로고는 종 모양입니다. 오래전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콩나물을 이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 새벽기도를 드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나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 유익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의 기도대로 자식들이 다 성공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종건당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만 들리면 교회로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회사를 세울 때 회사의 로고를 종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의 일은 아내가 결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결정권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교육의 원천이며 자녀의 정서교육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서 자녀의 따뜻한 마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따뜻한 가슴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목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이상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된 배경에도 위대한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모두 22편을 영화관에서 감상했고 2020년에는 31편, 2021년에는 50편, 2022년에는 17편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감상했습니다. 휴대전화기와 TV로 넷플릭스 영화도 자주 보지만 영화는 역시 영화관에 가서 봐야 제맛입니다. 집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다 보니 운동 부족이라 영화관에 가게 되면 많이 걷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감상했던 영화는 앤서니 홉킨스와 올리비아 콜맨 주연의 The Father, 아버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찾아온 인생 말년의 대혼란이 주제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국내 총 관객 숫자는 겨우 47,780명이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평화롭게 삶을 보내고 있던 노 신사의 무료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는 건 딸뿐입니다. 그런데 딸이 갑작스럽게 런던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일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일상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기억에 뒤섞여 갈수록 현실과 추억, 두 딸에 얽힌 가정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의 자신까지 모든 것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이 영화는 93회 아카데미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편집상, 미술상 6개 부분의 후보로 올라가 남우주연상과 각색상을 수상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의 노련하면서도 실감나는 완벽한 연기가 볼만합니다. 현실과 망상, 기억과 망각을 뒤섞어 놓은 감독의 연출 때문에 영화 시작할 때는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고 보다가 그만 미로찾기 게임 같은 시츄에이션을 즐기는 쪽으로 감상의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통 영화의 길이는 120분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영화는 97분 길이입니다.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의 길이가 증명하기도 합니다. DEMENTIA, 디멘시아는 정신이 없어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영어로 치매를 의미합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병명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치매를 주요신경인지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지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통치하는 말입니다. 주요신경인지장애는 여러 분야의 인지 영역에서 확인되는 기능의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폭넓게 이르는 말로 주의를 집중하고 나눌 수 있는 복합 주의력, 계획을 세우고 결과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며 집행하는 집행 기능,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 눈으로 본 내용을 알아보고 운동하는 지각운동, 감정을 인식하는 사회적 인지 등의 기능이 감퇴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치매, 주요신경인지장애가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하나로 묶고 증후군 또는 정상군이라 부르며 치매, 주요신경인지장애는 대표적인 증후군 중 하나입니다. 혼용하기 쉬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주요신경인지장애의 원인일 뿐 주요신경인지장애는 아닙니다.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사라지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하직하고 어떤 이들은 요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50년을 살다가 떠난 제 친구 중 하나는 임종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실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만 울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제가 죽을 때는 저만 기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